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인텔의 최신 12세대 CPU가 들어간 최신 노트북 판매 순위 탑4입니다. 본 영상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분이 제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저에게 일정액의 수수료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구매가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에게 오는 수수료는 더 나은 리뷰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고민하다 보면 인텔, 라이젠, 12세대, 5세대, i7, i5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정말 쉽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딱 1분만 들어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CPU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개 있어요. AMD와 인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정말 다양한 CPU가 나오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난 문서 작업이나 게임 정도만 한다 라고 하시면 인텔의 i5나 AMD의 라이젠 5를 쓰시면 되고요. 나는 동영상 편집이나 CAD 설계 같은 좀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린다. 물론 이것도 일반 사용자 수준은 i5면 되고요. 이걸로 돈을 번다, 나의 직업과 관련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텔의 i7이나 AMD의 라이젠 7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을 거의 수천 분께 해드리다 보니까 거의 90%는 i5나 라이젠 5를 쓰시면 만족했고요. 한 10% 정도만 i7, 라이젠 7을 선택하셨어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은 i5, 라이젠 5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세대입니다. 아이폰, 갤럭시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처럼 CPU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아무리 아이폰 10 프로가 좋다고 해도 아이폰 13 일반 버전이랑 비교하면 13이 훨씬 낫죠. 마찬가지로 노트북 CPU 역시 몇 세대 이전의 CPU보다는 최신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CPU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인텔은 작년 말까지 11세대 CPU를 쓰다가 올해 초에 12세대 CPU가 나와서 이걸 탑재한 노트북들이 하나하나씩 판매되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엔 라이젠 5세대가 여전히 쓰이고 있고 라이젠 6세대가 올해 말쯤 나온다고 합니다. 암들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인텔 12세대 최신 CPU가 들어간 노트북들 판매량 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탑4 MSI 프레스티지 15인치입니다. 가격은 199만원이고요. CPU는 i7 12세대 1280P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는 1TB, 램은 16GB, 그래픽은 RTX 3050, 무게는 1.69kg, 윈도우 11 포함이고요. 배터리가 8시간까지 가고 정말 좋은 거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 노트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정말 가볍고 성능 좋은 게이밍 작업용 PC라고 볼 수 있어요. CAD나 3D 블렌더 같은 작업, 혹은 로스트아크, 배그 같은 정말 고성능 3D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노트북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면 이거 자체로 무거운데 얘에서 발열이 엄청 발생합니다. 얘 발열을 잡기 위한 고성능 팬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트북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게이밍 PC들, 고성능 PC 같은 경우 2kg이 넘어가고요. 좀 가볍다 싶으면 1kg 후반대인데 얘는 1.69kg입니다. 1.7kg 아니에요. 1.69 1kg 중반대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휴대가 가능한 게이밍 PC를 원한다, 작업용 PC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1280P라는 CPU가 아직 따끈따끈한 CPU라 실사용자 후기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열심히 서치를 해봤더니 CPU 최대 속도가 4.8GHz까지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면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수준, 정말 웬만한 건 다 될 정도의 정말 고속도의 CPU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고사양 데스크탑 PC를 굳이 안 켜도 얘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작업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썬더볼트 4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USB-C 포트로 충전하는 거 있죠. PD 충전 지원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충전이나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 배터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로 UHD 화질까지 모니터랑 연결해서 외장 모니터로 송출 가능하니까 회사에서 발표하시는 분들, 혹은 클램쉘 모드로 노트북을 닫아놓고 모니터랑 연결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100만원 후반대, 거의 솔직히 이건 200만원대라고 보면 되죠. 정말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에 걸맞는 정말 좋은 성능과 무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 가능한 고성능 PC를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 탑3 2022년 비보북입니다. 비보북, 제가 얼마 전까지 성능만 양보하면 정말 괜찮은 가성비 PC다, 40만원대 너무너무 좋은 PC다 라고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얘가 이젠 최신 12세대 CPU를 탑재하고 성능까지 좋은 노트북을
노트북으로 소개하고 있네요. 대신 가격은 좀 올랐어요. 가격이 949,000원입니다. 조금 오른 게 아니네요. 물론 동일한 노트북은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CPU는 i5 12500H, H면 고성능 CPU입니다. 램은 8GB, SSD 256GB, GPU iXE 내장 그래픽, 무게는 1.87kg, 윈도우 11 포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얘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집에서 쓴다면 100만원 이하에서는 정말 최신 CPU와 윈도우를 탑재한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CPU 12500H,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는 고성능 CPU거든요. 이 정도 CPU면 작업용 PC로 써도 충분할 정도로 좋은 CPU라서 우리 일반적인 환경,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캐주얼한 게임을 한다든지 가끔 포토샵,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이 정도의 환경에서는 내 컴퓨터 CPU 성능이 딸려서 이걸 못 돌리네? 라는 일은 향후 몇 년간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얘가 밀리터리 스탠더드를 통과했어요.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극한의 환경, 습도, 온도, 충격 등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좀 전투적인 어린 친구들이 있다, 혹은 내가 노트북을 써야 할 환경이 정말 익스트림한 야외거나 정말 전쟁통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 사시면 고장날 걱정 없이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구성이 증명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CPU 성능이 정말 좋지만 램이 8GB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8GB도 충분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16GB로 업그레이드해서 더 쾌적하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램이 좀 충분해야 크롬같이 램 많이 잡아먹는 그런 녀석들 막 사방팔방에 띄워놓고 동영상 보면서 막 작업할 수 있는데, 얘는 그 8GB 온보드, 즉 다시 말해서 노트북에 탁 붙어있는 애라 16GB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요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16인치 대화면입니다. 노트북이 16인치면 사실 동영상 보기 정말 좋고 외장 모니터 연결 안 해도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게가 1.87kg이란 건, 아니 여기 외장 GPU도 안 들어가 있는데 조금 무겁긴 하네요. 그래도 100만원 이하의 가성비 노트북을 찾으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탑2입니다. 2022년 삼성 갤럭시 북 2 프로 13.3인치입니다. 가격은 154,900원이고요. CPU는 i5 1240P, 램은 16GB, SSD 512GB, 그래픽카드 아이리스 XE 그래픽스, 무게 0.87kg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PD 충전 지원합니다. CPU가 전작에 들어가 있던 1235 G7과 비교하면 싱글 코어는 20% 이상, 멀티 코어는 무려 80% 가까이 정말 좋아지고 개선된 제품이에요. CPU의 터보 스피드, 즉 최대 속도도 정말 빨라져서 게이밍이나 렌더링 같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쾌적하게 노트북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능도 성능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 무게가 0.87kg입니다. 0.87, 진짜 역대 갤럭시북 중에 가장 가벼웠던 2020년 갤럭시북 S보다도 무려 100g 가까이 가볍습니다. 진짜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백팩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진짜 이렇게 에코백 같은데 어깨 메고 다녀도 힘들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포인트 하나 더, 배터리가 21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켜놔도 된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배터리 좋은 노트북이 또 있나 싶어요. 그리고 얘 역시 밀리터리 스펙, 밀 스펙을 통과했습니다. 가방에 대충 넣고 다녀도, 손으로 들고 다니다 떨어뜨려도, 물론 높이 떨어뜨리면 조금 위험하겠지만 웬만한 환경에서는 고장날 일이 없다. 이렇게 가벼운데 내구도도 튼튼해. 그리고 심지어 삼성이야. AS도 잘 돼. 진짜 걱정할 게 없죠. 왜 이렇게 극찬이야? 삼성 돈 받았나? 저도 삼성 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럴 클래스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있어요. 아쉬운 거 뭐냐? 정말 중요하죠.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우리 가성비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1240P가 정말 전작에 비해선 좋아진 CPU가 맞아요.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왔던 다른 12세대 CPU들에 비하면 얘는 정말 그냥 무난한 CPU예요. 그렇게 아쉽진 않지만 이 가격 주고 좀 아쉬운데? 이런 느낌? 12세대 삼성, LG 제품 모두 1240P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애초에 타겟 자체가 롤 정도, 피온 정도, 그리고 무난한 문서 작업이나 무난한 편집 정도 하시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CPU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싶다, 쾌적하게 하고 싶다, 그래픽 작업 좀 신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돈 주고 삼성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ASUS
ASUS나 MSI 같은 다른 외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13.3인치예요. 물론 15인치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선택하면 가격이 50만 원 정도나 점프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그 돈 주고 굳이 삼성 노트북을 살 이유가 또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돈이면 외산 가성비 노트북 하나 사고 아이패드 하나 살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갤럭시 북 같은 경우에는 국산 제품을 선호하시고 그냥 난 가볍고 오래 쓸 수 있고 AS 잘 되면 돼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탑 1입니다. ASUS 젠북 스페이스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 저는 뭐 솔직히 IT 유튜버라기보다는 IT 제품들을 좋아하고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데 나도 한번 저거 만들어보자 싶어서 하고 있는 유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성은 솔직히 좀 없어요. 전문적으로 막 한다기보다는 좀 정말 좋아서 하는데 제가 IT 유튜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이 제품 굉장히 광고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러면 또 괜히 약간 그런 거 생기잖아요. 광고 안 좋은 거 괜히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좋아? 나도 사고 싶은데? 나도 이거 추천해야겠다 라는 의견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가격은 189만 9천 원입니다. CPU는 i7-12700H, SSD는 512GB, 램은 16GB, 그래픽은 아이리스 Xe, 무게가 1.4kg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장점이 정말 좋은 게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밝기가 550니트까지 밝아집니다. 일반 노트북들은 보통 250에서 300니트까지 밝아지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야외에 썼을 땐 좀 어둡다, 햇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서 쓰면 잘 안 보인다 이 수준인데 550니트라 그러면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밝기 수준. 스마트폰 어때요? 야외에서도 봐도 괜찮죠? 엄청 밝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쓴다고 해도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에 쓴다고 해도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2880, 1800, 2.8K 해상도의 O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16대 9가 아닌 16대 10비율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작업할 때 정말 쾌적해요. 화질도 부족함 없고 심지어 OLED라 선명한데 색감도 좋은데 14인치에도 16대 10으로 위아래가 기니까 또 작업 환경도 넓고 그러니까 인터넷 서핑, 엑셀 작업, 영상 편집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포토샵이나 일러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색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노트북 디스플레이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작업물의 색상과 클라이언트가 보는 작업물의 색감이 다르면 안 되니까 다른 거 신경 1도 안 쓰고 디스플레이만 보시는 분도 많은데 얘는 팬톤 컬러 인증까지 받았고요. 트루 블랙 500인가? 그래서 뭐 정말 음영 대비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노트북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라이언트가 이거 색깔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 내 컴퓨터 문제 없어. 내 컴퓨터 문제?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700H가 2022년 1분기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CPU예요. 앞서 나온 MSI 프레스티지 1280P보다 싱글 코어는 약 7%, 멀티 코어는 무려 20% 더 성능 좋은 CPU입니다. 기본 속도가 1.8GHz에서 최대 고속 4.8GHz까지 날 수 있는 고성능 CPU이기 때문에 정말 뭐 흠잡을 게 딱히 없다. 흠잡을 거라고 하면은 성능 대비 전력인데 이 정도 CPU면은 뭐 그런 거는 좀 감안해 줘야죠. 그럼 이 정도면은 내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렌더링을 하거나 CAD 렌더링을 할 땐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작업물을 출력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게 또 있긴 하죠. 얘는 GPU가 아이리스 Xe,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물론 내장 그래픽 중엔 정말 좋지만 이렇게 좋은 CPU를 두고 내장 그래픽이라니. 이 정도면은 롤, 피온, 발로란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옵치 정도는 조금 그래픽만 타입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참 아까 말한 것처럼 MX450 정도만 넣어줘도 참 3D 게임도 하고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아까는 밀리터리 스펙을 통과했던 제품들 있잖아요. 얘는 스페이스 스펙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에디션이에요. 영하 24도의 저온, 영상 61도의 고온에서 쓸 수 있고 정말 우주 로켓이 발사될 때 어때요? 엄청 흔들리죠. 그렇게 엄청난 진동이 있을 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노트북이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14인치 1.4kg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렇게 튼튼하기까지 해. CPU도 좋아. 정말 렉 1도 없는 고성능 가벼운 PC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혹시 오늘 노트북 중에서 만족하신 노트북이 없으시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예산과 여러분의 사용 목적, 주로 쓰시는 프로그램 요 정도 적어주시면 제가 가장 적합한 노트북 찾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